안녕하세요. 콘솔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하제입니다. 다양한 콘솔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망이 가득 찬 거대 로봇들이 활약하는 메카닉 애니메이션들이 겨우 명맥만 남아있는 지금, 정말로 시대착오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기어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번 이렇다 할 큰 개혁도 없이 그저 캐릭터빨로 밀어붙이며 추억에 빠진 올드팬들의 지갑을 강탈하고 있는 이런 게임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고요. 그게 나야. 물론 저는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를 다 해봤고 신작도 살 겁니다. 초한정판은 못 구해서 포기하겠지만요. 왜냐고요?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에는 때때로 로망과 추억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번 작에서도 역시나 새 주인공이 등장하고 오랜만에 휴케바인이 주인공 기체로 등장, 라이벌 기체는 신규 등장이네요. 남주인공과 라이벌이 성우 덕후들을 설레게 만드는 조합입니다만 넘어갑시다. 이제는 익숙한 마징가, 게타, 건담의 모습을 시작으로 공개된 연출들을 보아 짐작할 때 재탕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있긴 하네요. 특이한 점은 오랜만에 아무로가 퍼스트 건담을 타고 등장합니다. 아무리 상징성이 크다고 해도 이제 와서? 이번 신규 참전은 기관물 플러스 2세기 조합의 라이트 노벨 원작인 나이트 앤 매직, 2019년을 뜨겁게 달궜던 그리드맨. 제법 괜찮은 작품이지만 캐릭터 디자인과 메카물이 비주류여서 대세가 되지 못한 마제스틱 프린스, K캅스로 유명한 용자 시리즈 용자 경찰 제이데커, 건담 40주년 기념작인 내러티브 건담, 그리고 마징카이저, 부활의 르르슈, 폐계왕 가오가이거 대 배터맨입니다. 여기에 기동전사 건담 V와 볼테스5 없이 외로운 컴배틀러 V, 그리고 반가운 귀환자 엘가임이 등장합니다. 이번 작품의 큰 이슈는 아무래도 DLC 플레이어블 기체가 아닐까요? 별도로도 판매하겠지만 시즌 패스에 포함되는 이 기체들은 슈로데 오리지널 기체 4개를 포함 총 18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DLC 기체들이 현재 공개된 참전작 내에서 나올지, 게임 내에서도 숙련도 등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지, 특정 인물의 전용기가 나오고 전용 연출은 있는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시리즈 팬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는 바로 신작 발매 발표 직후일 겁니다. 2021년 10월 28일 30주년 기념작의 발매일까지 설레이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콜 오브 듀티 워존의 콘솔 플레이어들이 치터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콘솔 유저들에게 무슨 핵?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PC와 콘솔 또는 별개의 콘솔 간의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크로스 플레이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겠죠. 문제는 엑스박스 버전에서 이 크로스 플레이 옵션을 끌 수 없고 원하지 않는 매칭 방식 덕분에 치터들의 괴롭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만, 사실 이건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개발사가 더 적극적으로 치터들을 정리하는 거죠. 콘솔과 PC를 분리하는 옵션은 플스 버전에는 존재하니 엑스박스에도 적용한다고 해보죠. 그나마 이용자가 많은 국가, 지역의 경우는 몰라도 국내는 애초에 일본 서버가 없다면 게임 환경이 말라 죽었을 정도라는 국내 FPS 환경의 문제상 이 옵션을 켜는 순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은 기사를 올린 지역에서도 언급될 정도니 그보다 더 작은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 사항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개발사의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죠. 치터를 막는 방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방이 없거나 너무 늦다면, 애초에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게이머에게 안겨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큰 PC와의 크로스플레이 자체가 문제일까요? 플레이 경험 때문에 패드와 콘솔을 선택한 게임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패드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고 해도 격차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개선을 원한 이유가
애초에 치터들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안건은 잠깐 내려놓도록 하죠. 당연히 치터는 사용자가 100% 나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안티치트, 게임 환경 개선 등의 개발사 측 움직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저들끼리의 문제를 지적해도 판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개발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설마 고지곳대로 크로스플레이 끄기 기능을 넣어주고 끝내진 않겠죠? 2021년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급상하며 불안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사태로 본래 7월 15일부터 4일간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 예정이었던 플레이 엑스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단계 발표 이후에도 마스크와 위생장갑 착용을 기준으로 전시회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결국 행사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못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이다 보니 행사 그 자체의 위험성을 넘어 게임계 자체에 겨눠질 비난의 화살도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목적 자체가 게임 문화 진흥이라면 이러한 결정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일부 일정은 온라인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 발매 예정이었던 다크 판타지 메트로베니아 게임 엔더 릴리즈가 플스 버전만 급작스러운 발매 연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술 이슈로 인해 플스 버전만 3분기 중으로 발매 연기한다는 내용이 6월 29일에 올라왔지만 해외 공식 채널과 커뮤니케이션 문제인지 일본 공식에서는 약 2-3주 정도 연기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플스 버전을 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던 중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7월 21일에 출시한다는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요 근래 소니와 인디게임사 간의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었죠. 글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요.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 발표 이후로 이래저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변경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크게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조이콘의 개선일 겁니다. 액정화면 외에 성능 개선은 없으니 당연히 성능 쪽은 할 말도 없겠죠? 더 버지의 인터뷰를 통한 닌텐도 측의 답변은 역시나 한결같습니다. 일부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원 사이트를 방문해달라 입니다. 닌텐도는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데 큰 자부심이 있다고 했지만 고품질의 서포트를 하는 것에도 자부심을 느낄 예정이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조이콘은 망가졌거나 망가질 예정인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는 앞으로 다가올 OLED 모델의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 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위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